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입니다. 오늘 지금 방송 녹화하는 것은 광복절 하루 전이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건 광복절 연휴에 아침에 올라갈 건데요. 제가 제목을 HBM이냐 D램이냐 삼성전자의 고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겠지만은 삼성이 캐파를 증설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 캐파를 어디에다 증설을 할 것인가, 어디에다라기보다는 어느 품목에다가. 캐파 증설은 지금 당장 할 때는 평택 캠퍼스밖에 없거든요. 이 전략이. 그런데 이 D램이 지금 쇼티지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요. D램 영업이익률이 지금 50%는 무조건 올해 넘어가는데 지금 70% 얘기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HBM 쪽으로 많이 해야 되냐, 아니면 D램 쪽으로 많이 해야 되냐,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도 영업을 하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영업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 AI 반도체 이제 전성시대에 삼성전자가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얼마 전부터 삼성전자가 또 함구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내부의 정부가 외부로 너무 나간다고 해서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정부가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덕신도시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한숨 소리만 나와요. 이재용 회장이 지금 어느 쪽에다가 지금 눈이 가 있는지, 아니면 전영현 부회장이 아마 반도체에 이제 어느 쪽으로 투자할지, 캐파 증설을 어떻게 할지 아마 결정이 좀 났을 것 같은데, 과연 이재용 회장이 오케이 사인을 했을까? 그래서 제 소제목을 HBM과 D램 사이의 갈등,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달았거든요. 자, 그런데요, 오늘 오늘 그래픽이 하나 떴거든요. 이 보면서 제가 아주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파란 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 빨간 거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보라색은 마이크론인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참, 여기에 보면 수율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수율. 이 삼성전자의 수율이 이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그럼 SK 하이닉스의 수율을 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의 수율을 한번 띄워놓고 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한숨 소리가 나오는지, 내일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좋아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삼성전자 24년 1쿼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고, 이건 25년이에요. 25년이거든요. 이건 평균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수율이 30%예요. 30. 내년에 35예요.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 한국투자증권에서 번역을 했지만 원 자료는 트렌드포스예요. 반도체 시장 그 조사업체잖아요. 공신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이 수율을 보세요. 65%. 쭉 그대로 가요. 내년도 65%예요. 평균도 그냥 65%예요. 삼성전자의 수율이 지금 SK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이크론의 수율이 40%예요. 40. 내년에 45예요. 이것도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영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3분기, 4분기에 삼성전자가 HBM3E 그냥 8단, 그 다음에 12단을 뭐 콜 통과를 한다 그러지만 결국 어디에서 승부가 나느냐? 여기서 나는 거예요. 수율이 아무리 삼성전자가 많이 찍어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수율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웨이퍼를 절반 이상, 아니 2배 이상 버린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불량이라는 얘기죠. 수율이 여기도 못 쫓아가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 거는, 이 수율은 지금 여기에 드러난 대로 지금 다 표시가 되겠지만 이 넷 따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TSV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표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삼성이 정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삼성이 기술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반도체 소식을 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면서 이 표를 딱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HBM 시장에 영업을 하겠냐는 거예요. 넷 따위 볼까요? 넷 따위. 여기 167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SK는 361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는 222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업계 3등이라고 얘기하는 이 마이크론 여기도 지금 못 쫓아가는 거예요. 내 따위라는 거 뭐냐면 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300mm 웨이퍼에 거기 안에 반도체가 쪼깍쪼깍 나잖아요. 그거 들어가는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300mm 웨이퍼에 삼성전자는 167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SK는 361개가 나오고 마이크로는 222개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웨이퍼잖아요. 더 많이 생산하니까 그럼 누가 돈을 더 벌겠냐는 얘기예요. 똑같이 300mm 웨이퍼인데 요즘 이제 12인치가 이 300mm죠. 300mm. 이게 표준 웨이퍼거든요. 이 웨이퍼 안에 넷 따위라고 하죠. 넷 따위. 넷 따위가 167개밖에 안 돼요. 내년도에 봐야 195개예요. 이 삼성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361개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로는 또 250개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표가 정말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한번 이 표를 기억하시고 밑에 한번 볼게요. 이게 넷 따위라는 거예요. 넷 따위. 넷 따위. 여기 넷 따위 개수를 얘기해요. 요 하나하나 있죠. 요거 하나하나. 이 300mm 웨이퍼, 이 웨이퍼가 이렇게 생겼죠. 둥그렇게. 이 웨이퍼 안에 요 하나하나 반도체이죠. 하나하나 다인데 요 사이즈가 어떻게 됐냐면 사이즈가 130 제곱 밀리미터가 있어요. 제곱미터 이렇게 되면은 요게 130 제곱미터라 그러면은 길이가 얼마냐면 10mm, 폭이 13mm예요. 10에서 13mm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543개가 나와요. 근데 100 제곱밀리미터 하면 이게 더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면 70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웨이퍼를 반도체 그 생산 라인에 넣는데 어떤 건 543개가 나오고 어떤 건 70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생산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웨이퍼 단위로 팔 수도 있지만은 내 따위 숫자로도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글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게 SK 하이닉스 뉴스룸에 올라온 건데 넷이라는 그물에 걸린 모든 것을 제외한 순수한 그물 아까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당 굿, 양품, 페일, 실패한 거, 불량 이렇게 최대한 모두 합한 개수예요. 그러니까 넷 따위라는 거는 300mm 웨이퍼 안에 반도체 낮게 있죠. 한 개 작은 거 그게 몇 개 들어가냐 그걸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에 또 TSV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반도체를 이렇게 적층을 했어요. 이게 스택이라고 그러죠. 적층을 해가지고 이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옛날엔 다 이게 구리선으로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TSV라는 거 뭐냐면 여기에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TSV를 설명을 할 때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를 내부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HBM 같은 경우는 수천 개가 뚫려요. 뚫려서 이렇게 해서 아래 위를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너덜분하게 이렇게 안 나오죠. 옛날에 우리 가전제품 같은 거 보면은 전기선이 옆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싹 갈무리 돼가지고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위에 한 번 더 표를 다시 볼게요. 여기 표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TSV 기반 총 공급량 전망, TSV 캐파, 생산량을 얘기하잖아요. 가동률 100% 가정화했을 때 수율이 처참하죠. 삼성전자가. 처참하잖아요. 이 SK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SK는 또 HBM을 생산을 하면서 한미 반도체에 듀얼 타이거, 그래 본딩하는 그 기계가 양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에 사용하니까 그 HBM을 생산하는 생산 시간을 50%를 줄인 거예요. 아직 삼성전자가 가능성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한미 반도체에 TC 본드를 가져간다 만다 얘기 나오는데 아직 얘기 없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도 한미 반도체에 TC 본드를 가져갔거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수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데 삼성전자는 세메스 장부, 일본 신카와 장비를 가지고 이 수율 계산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올해 이렇게 평균 30%가 내년에 35%밖에 안 된다는 거는 한미 반도체 TC 본드를 가져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의 DC 본드를 가지고 온다면 수율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서서히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50%, 60% 이렇게 돼야죠. SK처럼 이렇게 가야죠. 심지어 뒤에 마이크론까지도 45%가 나오는데 이거 뭐예요? 내년까지만 예상이 30%, 35%요?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는 순간 저는 그냥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이런 참 굉장히 많은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용 회장 파리 올림픽에 가가지고 플립 6를 가지고 영업은 잘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반도체 지금 HBM으로 봤을 때는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조금씩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 범용 D램이죠. 범용 D로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이 HBM을 역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HBM의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하면 대략 한 60%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HBM을 하나를 팔았어요. 100원에 팔았다 그러면 60원이 마진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용 D램이 이 D램을 가지고 HBM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D램 라인에서 이 HBM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크는데 어쨌거나 D램 라인에서 HBM으로 이렇게 이 라인을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 D램 라인이 생산 캐파가 줄어드는 거예요. 생산량이. 그러다 보니까 D램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2018년 3분기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하고 나서 가장 좋은 영업 실적을 올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7조 원을 달성했어요. 그때 D램 영업이익률이 얼마냐면 70%예요. 대단한 거죠. 반도체 하나를 팔아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70%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후배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조업하던 회사에 있었거든요. 니네 제조업회사에서 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약 이렇게 팔았을 때 제조업 마진이 얼마냐? 아이고 선배님, 보통 3%고요. 잘 나와 봐야 5%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에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영업이익률이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32%예요. SK하이닉스 33%예요.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70%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D램이 마진이 이렇게 좋은데 그 까다로운 HBM에다가 계속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자, 여기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DS 부분, 그러니까 DS 부분이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부분의 전영현 부회장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과연 그러면은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HBM에 몇 퍼센트를 투자를 하고 또 몇 퍼센트는 D램으로 하고 몇 퍼센트는 낸드 플래시로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또 500 몇십만인가 이렇게 되는 그 삼성전자의 투자자들, 주주들, 그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카이스트에 석사 박사를 했던, 여기서 보면 86년에 카이스트 석사, 89년에 전기공학 박사를 해서 이분이 삼성매는 원래는 아니었어요. 다른데 현대인가 SK, 하이닉스인가 이쪽에 계시다가 삼성으로 넘어오셨거든요. 이분이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내부에 아마 이럴 때 혁신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평가를 하고 분석한 것들이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해줄까? 그게 아마 좀 이렇게 우리의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HBM의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였던 처리 속도, 스피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성능으로도 얘기해요. 발열 있죠. 발열.
이게 발열이 이 핸드폰에서도 발열이 문제가 발생되면은 이건 뭐 평가가 절하되는 거고요. 발열이 나니까 당연히 전기가 많이 쓰는 거죠. 전성비라 그러죠. 그래서 PPA라 그럽니다. PPA 반도체를 얘기를 할 때 PPA를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P는 뭐냐면 퍼포먼스, 이거 이 성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워, 이건 발열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에리어거든요. 요건 이제 아마 요 두 번째 P는 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삼성전자의 HBM이 여기에 이게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기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4세대 D램인 1A D램, 1A D램이 D램도 이게 등급이 있고 저기 세대가 있거든요. 저 1A D램은 대략 알려지기는 지금 14나노란 말이에요. 14나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14나노를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HBM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SK는 지금 1B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대략 12나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나노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지만은 이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1A D램에서 코다이의 큰 설계 변경 없이 전압의 미세 조정, 그 다음에 바이오스 개선 등으로서 해결 중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제가 이게 블로그에도 올려놨었지만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고서에서 뭐라 한다면 삼성전자는 HBM에 설계를 리디자이닝 해라. 설계를 바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패키징 이 프로그램을 바꿔라. 그 옵션을 바꿔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온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코다이도 안 하고 그냥 1A D램으로 해서 큰 설계 변경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위에 보니까 우리 표에서 봤잖아요. 수율이 그 모양인 거예요. 그리고 뭐 전압의 미세 조정, 이거는 뭐 갤럭시 21인가 22에서도 그렇게 한번 나왔다가 난리 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안 하고 그냥 속에서 깔짝깔짝 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과연 맥혀들까? 참 어려운 문제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증권가에서는 올해 4분기부터 엔비디아, AMD, 아마존, 구글 등의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뿐만 아니라 이제 HBM3E를 공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HBM 매출에서 HBM3E 8단 12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차지하는 비중이 3분기에는 16%, 4분기에는 64%가 확대를 될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HBM3 8단 12단 합쳐서입니다. 점유율도 SK 하이닉스가 50% 수준이라 그러면 삼성전자는 30%, 마이크론은 20% 수준이 될 거라는 얘기죠. 작년에가 삼성전자가 38%였어요. 그 다음에 SK가 52%였어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아마 10%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론은 점유율이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만 점유율이 떨어진 거예요. 참 이거 보면은 참 좀 속상합니다. 속상하지만 이 단기간에 이것을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삼성증권 연구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이제 AI 생태계 확대를 위해선 엔비디아조차 GPU 신제품의 가격을 쉽사리 크게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HBM 탑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죠. 재료비 부담이라든가 생산 단가는 자꾸 높아져요. 그리고 최대 캐파를 보유한 삼성전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은 잘하든 못하든 물량 깡패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나왔죠. 엔비디아는 블랙웰 AI 가속기죠. 내년에 증산 25% 증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TSMC한테 패키징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 HBM3E 수요가 100억 개라면 마이크론이 20억 개, 20%, SK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30억 개 정도라는 거죠. 위에서 점유율 한번 보셨잖아요. 다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생각은 어디냐면 본격적인 주도권은 HBM4에 있을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C D램
10나노 아니면 11나노 이 D램을 지금 생산을 하려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HBM3E 물량 극대화보다는 HBM 캐파를 계획보다 줄이고 D램 생산.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과연 내년 이제 하반기에 HBM4가 이제 시장이 열릴 건데 그럼 그때 이제 HBM의 승부를 걸고 HBM3E 8단 12단은 좀 슬슬 가고 그리고 1C D램이 제가 어젠가 이렇게 방송에 했지만 평택 캠퍼스 P4의 페이지 3에서 전자신문에서 보도가 났던 것처럼 1C D램을 평택 캠퍼스에서 양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퀘이사존이라는 여기 이제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거죠. 여기 이제 평택 캠퍼스 4공장에 6세대 1C D램을 투자를 확정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C D램을 생산해서 이제 HBM4에도 써먹고 또 그 다음에 D램에도 써먹겠다는 얘기죠.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청주 M16에다가 D램 증설을 해서 이제 장비 발주를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여기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3에 D램이 내년 아마 6월 정도에 지금 턴온 가동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의 리드 타임,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가 발주를 줘서 그것이 공장에 들어오는 동안 그 리드 타임이 아마 1년 이상 돼 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평택 캠퍼스의 P4에 페이지 3가 D램으로 가는 게 맞는데 아마 장비도 발주가 벌써 나갈 거라고 오전에 제가 협력회사하고도 대표하고도 미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D램이 공정 캐파가 부족하고 향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캐파를 증설할 수 있는 데는 지금 평택 캠퍼스 P4밖에 없거든요. 외관 껍데기는 다 됐잖아요. 페이지 3는 지금 D램으로 확정됐고 그 다음에 페이지 2, 페이지 4가 남아있으니까 엄청난 큰 크리룸이잖아요. 거기에 증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용 D램의 공급 부족, 쇼티지 현상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D램 평균 가격이 53%가 상승할 것으로 봤어요. 대단한 거죠. 이것도 전부 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트렌드포스에서 나왔거든요. 올해 D램 가격이 53% 상승하고 올 3분기에만 평균 판매 가격, 판가라 그럽니다. ASP가 평균 8에서 13 3분기에 얘기하는 거 3분기에만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HBM은 1년 단위로 가격을 책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D램은요, 메모리 반도체는 분기별로 해요. 그러니까 1년에 4번씩이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ASP 판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 쇼티지가 일어나면 D램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한 35%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D램 영업이익률은 50% 수준에 육박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HBM 영업이익률 60% 수준에 달하지만 이게 60%도 SK처럼 아까처럼 65%의 수율이 달성했을 때 얘기지 삼성처럼 수율이 30%라면 이 영업이익률 60% 안 나와요. 30%대에 머무는 거죠. 그런데 가운데 일각에서는 D램 영업이익률이 70% 정도에 기록할 거라는 거죠. 이 정보를 삼성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으니까 삼성이 고민을 하는 거죠. 낸드 플래시에 집중을 할 건가, D램에 집중할 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주요 사업장인데 기흥은 여기는 이제 메모리보다는 LSI 쪽에 이제 시스템 반도 쪽이고 화성은 이제 메모리하고 파운드리가 일부 있죠. 온양은 패키징 공장이고요. 그 다음에 평택 캠퍼스가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라인이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캐파를 증설할 곳은 평택 캠퍼스밖에 없으니까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은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중화권 모바일 수요가 급등하면서 D램 가격이 갑자기 회복됐거든요.
근데 지금 AI 반도체가 지금 시장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서버용 eSSD, 기업용 낸드 플래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수요가 올라갈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그냥 천정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범용 IT 수요가 언제 갑자기 회복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8월 28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해요. 근데 많은 예상이 AI 수요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AI 그 반도체를 앞에서 끌고 가면은 범용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eSSD 이거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건 삼성증권연구원은 경쟁사의 범용 D램 대응력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범용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무리하게 HBM을 생산하기보다는 이 시장에서 오는 기회 요소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제가 뽑았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HBM이란 시장을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인공지능 반도체니까 거기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D램도 또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HBM을 하자니 아직 기술이 안 따라가고 수율도 지금 안 나고 엔비디아의 콜텍스트는 머지않아 통과될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또 원래 잘하는 건 또 D램이니까 그러니까 양손에 그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가지고 확실히 D램을 잘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 D램 쪽으로 좀 투자를 더 많이 할까 아니면 HBM으로 투자를 많이 할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고민이 또 전영현 부회장의 고민이 과연 이재용 회장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에 따라서 평택 캠퍼스에 남아있는 P4 페이지 2, 페이지 3, 아니 페이지 4, 그 다음에 P5의 증설 결정도 조만간 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고민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표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분명히 어떤 결단을 내려서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석권해야 될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동영상을 올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과 응원과 좋아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구독자도 1000명이 넘었으니까 많은 응원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절 연휴와 주말 연휴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